자, 예외 처리라는 게 있는데 프로그램이 동작 중 문제 발생 시 프로그램이 종료되는데 프로그램 돌아가다 문제 생기면 종료되겠죠. 근데 프로그램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종료되지 않고 작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처리하는 거를 예외 처리라 그래요. 프로그램 문제 생기면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도중에 죽어요. 그런데 예외 처리를 해가지고 문제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되는 에러를 처리해가지고 프로그램이 종료되지 않고 계속 돌게 하는 거예요. 용어가 두 개가 나와요. 에러라는 용어가 나와요. 에러는 예외 처리 대상이 아니에요. 에러는 문법적 프로그램 오류로 에러가 발생하면 얘는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가 없어요. 에러. 세미콜론 안 붙인 애를 실행하면 동작 자체를 안 하죠. 얘는 예외 처리 대상이 아니에요. 에러예요, 에러. 에러는 컴파일러가 잡아서 본인들이 수정하면 돼요. 예외는 문법적 이상 문제가 없어요. 당장에 문법적인 문제가 없어요. 밑에 있나? 이거 문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예외는. 근데 실행해 보면 실행 중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외는 실행 중에 문제가 발생하여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것으로 예외 처리를 통해서 프로그램이 종료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뭔 소리야? 예를 들어서 얘는 문법적으로는 오류가 없는데 5를 0으로 나눌 수는 없어요. 수학적으로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예외가 발생해요. 문법은 맞는데 이거 수학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어떤 수를 0으로 나눌 수는 없어요. 2를 0으로 나누면 몫이 얼마인 거예요? 나눌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문법적으로는 문제 없지만 논리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 예외가 발생해요. 대표적인 게 이렇게 arithmetic exception, 어떤 숫자를 0으로 나눴을 때, 혹은 대표적인 게 우리 형변환할 때, 여기는 없네. 문자를 숫자로 바꿀 때 number format exception, 배열을 인덱스 범위를 벗어날 때 out of bounds exception, 뭐 그런 애들. 문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A5 문법적으로 문제 없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A 배열 크기가 총 A 에어 4개예요. 크기가 없잖아요. 인덱스 5개예요. 없잖아요. 없는 범위를 접근하면 out of bounds exception. 문법적으로 문제 없는데 실행해 보니까 A 배열의 크기에 벗어나는 인덱스를 사용했어요. 이럴 때 out of bounds exception. 숫자를 0으로 나눌 때 arithmetic exception. 대표적인 예외예요. 그 다음에 number format exception. 문자를 숫자로 바꾸려고 그럴 때 숫자로 바꾸래요. 문제가 되죠. 숫자가 써 있어야죠. 그래야 숫자로 바꿀 수 있죠. 이걸 숫자로 바꾸래요. number format exception, out of bounds exception, arithmetic exception, 이런 예외가 발생해요. 그래서 예외 처리가 뭐냐? 에러의 종류 먼저 합시다. 에러의 종류는 에러의 종류? 뭐라 그래야 되나? 통틀어서 오류의 종류는 두 종류가 있어요. 오류로 할까? 오류. 프로그램에서 오류는 두 종류가 있어요. 에러, 그 다음에 예외, exception, 두 종류가 있어요. 에러는 문법이 잘못된 거예요. 문법이 잘못된 거예요. 문법. 그러니까 컴파일이 안 돼요.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코드를 수정해서 컴파일하면 돼요. 에러는 실행 전에 반드시 수정하셔야 프로그램이 동작하고요. 에러예요. 이런 경우 문법적 에러가 가장 많죠. 에러고요. 예외는 문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나누는 건 문제가 없는데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요. 배열의 인덱스에 접근하는 거 문제가 없죠. 근데 논리적으로 얘 배열의 크기가 5개야. 그러면 인덱스 5는 접근 불가능하죠. 문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논리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예외라 그래요. 이런 0이나 이런 걸 왜 이거를 사전에 막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안 막았냐? 얘를 사용자 입력으로 받는다고 생각해 봐요. 이것도 사용자 입력으로 받는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프로그램 시점에는 에러가 아니에요. 사용자가 3, 2를 입력하면 에러가 아니잖아요. 근데 5, 6을 입력하면 이 배열의 크기가 5라면 혹은 사용자가 0을 입력한다면 그제서야 문제가 발생하죠. 실행 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애들을 예외 처리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계속 돌게 만드는 게 예외 처리예요. 자, 그래서 예외, 에러, 예외 이렇게 있네요. 에러, 예외. 그래서 예외 처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이번 과정의 핵심이에요. 자, 정리. 오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에러랑 예외, exception 두 종류가 있는데 에러는 실행 전에 확인할 수가 있어서 문법적 오류 같은 그런 애들 프로그램 실행 전에 확인할 수 있어서 에러가 나면 실행 자체가 안 돼요. 컴파일할 수가 없어요. 예외는 문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실행 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0 부분 사용자 입력으로 해봐요. 사용자 0을 입력할 수도 있고 10을 입력할 수도 있죠. 0이면 에러고요. 문제가 발생하고 10이면 오류가 아니죠. 0이면 오류고 10이면 오류가 아니죠. 그때 사용자가 뭘 입력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얘를 에러라 볼 수 없는 거죠. 돌아갈 때도 있으니까 사용자 입력으로 처리하면 0 부분. 인덱스도 마찬가지예요. 사용자 입력으로 처리하면 A 배열이 5개만 저장할 수 있다면 사용자가 5를 입력하면 오류죠. 근데 4를 입력하면 오류가 아니죠. 그때 다르잖아요. 이런 애들 예외라 그러고 처리를 예외에서 문제가 오류가 발생하면 프로그램이 종료돼요. 그래서 종료되지 않도록 예외 처리를 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고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트라이 캐치로 에러가 예상될 부분에 지금 요걸 사용자 입력으로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부분에서 에러가 날 확률이 있죠. 이렇게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트라이 캐치로 묶어요. 그래서 실행이 어떻게 되느냐? 예외가 발생하면 캐치 부분에 이 변수에 에러 내용이 저장돼요. 그리고 이 부분이 찍혀요. 그러면은 에러 내용이 찍히죠. 자, 트라이 캐치 사용 방법이에요. 오류가 발생될 걸 예상되는 예외가 발생되는 부분에 트라이로 묶어요. 그리고 예외가 발생했을 때 건너뛸 처리할 캐치문을 기술해요. 만약에 트라이 안쪽에서 예외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냥 트라이 문을 실행하고 캐치 부분은 뛰어넘어요. 그런데 트라이 안쪽에 예외가 발생하면 스위치 문처럼 해당 예외로 이동해요. 밑에 거 볼까요? 자, 우리 트라이 문에 예외 발생 가능 지점을 코드 기술하시면 된다 그랬죠. 근데 이 안에서 여러 개의 예외가 나올 수 있죠. 그때마다 캐치 부분을 나올 수 있는 예외 처리를 다 해주는 거예요. 다 해주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외가 파이널리 블럭은 스위치문의 디폴트 같은 애예요. 디폴트 뭐예요? 해당 사항이 없으면 반드시 실행이 되죠. 케이스 스위치문의 디폴트.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실행하고 파이널은 예외가 발생하던 발생하지 않던 반드시 실행되는 구문이에요. 그래서 예외가 이걸 1번 예외, 2번 예외라고 할 때 예외가 발생하지 않으면 트라이문이 그대로 실행이 되고 건너뛴 다음에 파이널리 구분이 실행이 돼요. 그런데 예외가 발생하면 실행하다가 뒷부분 여기 예외가 발생했어요. 실행하다가 그러면 뒷부분 실행되지 않고 예외 부분으로 1번 예외가 발생했으면 1번으로 건너뛰어요. 그리고 1번이 실행이 되고 나서 어디로 가겠어요? 파이널리로 와요. 트라이 캐치 파이널리 문을 빠져나가요. 정리해 볼까요? 에서부터 트라이 캐치로 예외 처리를 할 수 있어요. 트라이 캐치 파이널리로 예외 처리할 수 있어요. 트라이 캐치 파이널리. 트라이문으로 예외가 발생 예상 지점 이 부분이죠. 예상 지점을 트라이 캐치로 묶어요. 트라이로 묶어요. 그 다음에 예외가 발생하면 처리할 구문을 캐치문으로 기술해요. 그럼 여기서 예외가 발생하면 프로그램이 실행되다가 이쪽으로 예외 처리 캐치문으로 이동해요. 그리고 캐치문이 다 기술되고 나면 밖에 있는 문자열이 다른 코드들이 실행이 되죠. 만약에 예외가 발생하지 않으면 트라이문을 그대로 실행하고 캐치를 건너뛰고 다음 로직들이 실행이 돼요. 자, 캐치문은 여러 개 기술할 수 있어요. 이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외가 여러 종류 있죠. 넘버 포맷 익셉션, 아웃 오브 바운드 익셉션 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예외가 발생할 건지에 따라서 캐치문을 다르게 기술할 수 있어요. 예외 처리할 클래스를 앞에 써주고 A, B 이런 식으로 클래스 써주고 A 예외가 발생하면 A로 B 예외가 발생하면 B로 이렇게 건너뛰게 할 수 있어요. 파이널리는 트라이문에 예외가 발생하든 하지 않든 반드시 실행되는 구문이에요. 자, 그래서 예외가 발생하지 않을 땐 트라이문이 실행이 되고 캐치 뛰어넘고 파이널리 와서 실행이 되고 빠져나가요. 근데 트라이문에서 예외가 발생하면 예외가 발생하면 A 쪽으로 가서 A 블록 예외 블록을 실행하고 파이널리로 오고요. 만약에 B 예외가 발생하면 B 블록으로 와서 캐치 B 블록으로 와서 이 부분을 처리하고 파이널리로 와요. 복잡한 듯한데 뭐 문법이어서 몇 번 익숙해지도록 외워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 뭐 사용자 입력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안녕 바로 넣었어요. 안녕 바로 넣었고요. integer.parseInt 이거 뭐야? 숫자로 바꾸래요. 안녕을 숫자로 바꿀 수 있어요? 없죠? 이게 예외가 발생하겠네요. 예외 발생. 요 안녕 부분을 사용자 입력으로 처리한다면 이 부분이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위에서부터 한 줄 한 줄 실행하다가 이 부분에서 예외가 발생하면 여기서 이 부분 실행할 때 튀어요. 예외 부분으로. 근데 어떤 예외가 발생해요? 문자를 숫자로 바꿀 때 못 바꾸면 넘버 포맷 익셉션 발생해요. 넘버 포맷 익셉션 이렇게 발생해요. 얘는 숫자로 못 바꿔서 넘버 포맷으로 바꾸려다가 에러가 났습니다 하고 요 예외가 발생해요. 그럼 어디로 가요? 캐치문으로 가는데 보시면은 넘버 포맷 익셉션이 있죠? 여기서 발생하는 예외가 넘버 포맷 익셉션이면 캐치문도 일로 와요. 넘버 포맷 익셉션 일로 와요. 간단하게 객체를 찍는 거고요. print stack trace 얘는 밑에 보면 빨간 글씨로 쭉 나오는 거 있어요. 어느 부분
메소드가 호출되다가 어느 메소드에서 에러가 났는지 찍어주는 거예요. 예외 메시지를 찍는 거네요. 작업이 끝나면 파이널리 오겠죠. 자, 여기 재밌는 게 있어요. 넘버 포맷 익셉션, 익셉션 있어요. 얘 상속관계예요. 상속관계. 잘 보세요. 상속관계예요. 상속관계. 익셉션 밑에 예외죠. 결국엔 예외 처리했는데 얘를 상속받아서 넘버 포맷 익셉션 요거 있죠? 요걸 상속받아 가지고 여기 상속 표시예요. 삼각형 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외가 발생했어요. 근데 어디로 가요? 일로 갔죠? 얘가 없으면 아까 우리 다형성 배웠죠? 얘를 상속했으니까 넘버 포맷 익셉션이 발생하면 일로 와요. 얘가 잡아요. 위에 게 없으면 얘가 잡아요. 이해됐어요? 상속관계라서 다형성이 돼요. 그래서 예외가 발생했는데 귀찮으면 얘만 쓰면 돼요. 그럼 얘가 다 모든 예외를 다 받아요. 모든 예외들은 다 얘를 상속받았어요. 나중에 배울 out of bounds exception, 아까 했던 거 arithmetic exception, 모든 예외는 얘를 상속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캐치 부분에 exception E 이렇게 써주시면 모든 예외를 다 받아요. 그런데 이렇게 명확하게 넘버 포맷 익셉션 하면 여기서 넘버 포맷 익셉션이 발생하니까 얘가 받아요. 이렇게 명확하게 기술하면 명확하게 기술된 애 찾아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모르는 예상하지 못한 예외 뜨면 익셉션으로 써주시면 모든 예외를 다 받아요. 또 중요한 게 두 개 위치를 바꿨으면 안 돼요. 두 개 바꿨으면 에러 나요. 왜 에러 나겠어요? 이 넘버 포맷 익셉션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위에서부터 K치를 하나씩 찾아가요. 여기 넘버 포맷 익셉션이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얘를 위에 쓰면 얘가 발생한 애가 순서대로 찾아요. 위에서부터. 근데 이거 바꿨으면은 익셉션 모든 예외가 다 여기 잡힐 거 아니에요. 얘 이후에 기술된 캐치문은 접근할 수 없게 돼요. 얘가 다 받으니까, 다 받을 수 있으니까 접근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위치를 바꿨으면 에러 나요. 에러는 뭐라 그랬어요? 문법 에러 나요. 반드시 익셉션은 맨 마지막에 모든 데이터 디폴트처럼 스위치문의 디폴트처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위치문도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실행이 되죠.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숫자를 넣으면 자, 어떻게 실행이 되나 한번 봐드릴게요. 여기 정상적인 숫자를 넣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얘가 들어가고 요게 출력이 되겠네요. 출력.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정상적으로 실행됐으니까 캐치문은 필요 없죠. 파이널리 반드시 실행이 되죠. 요거 출력되고 요거 출력되겠죠. 두 개가 출력이 돼요. 만약에 여기서 예외가 발생하면 이렇게 기술해서 예외가 발생하면 실행하다가 어디로 튀어요? 이렇게 튀어가지고 이쪽으로 오겠네요. 얘는 실행되지 않아요. 얘 때문에 튀어가지고 캐치문으로 왔으니까. 그 다음에 이 부분 출력이 될 거예요. 이 부분에서 아마 이렇게 하면 간단한 예외 종류가 떠요. 그래서 여기처럼 넘버 포맷 익셉션 요 줄 뜰 거고요. 요거 밑에 빨간 줄 뜰 거고요. 이 검정 글씨 뜰 거고요. 얘는 어느 메소드에서 발생했는지 에러 발생한 위치를 찍어요. 메인 함수의 몇 번째 줄에서 예외가 발생했습니다. 프린트 스택 트레이스. 스택 함수 호출할 때 계속 쌓이죠. A 함수 안에서 B 함수 안에서 C 함수를 호출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메인에서 뭐
끝이네요. 뭐 어디 함수에서 메인에서 요 라인에서 아니 요 라인에서 예외가 발생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출력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띄고 일로 와가지고 요 에러 메시지가 뜨고 어디로 가요? 파이널리 얘는 출력이 반드시 되겠죠. 얘는 출력 안 되고. 자, 얘는 어차피 예외가 발생하면 하건 말건 프로그램은 종료되니까 얘를 반복문으로 묶게 되면 예외가 발생해도 계속 돌아요. 계속 프로그램이 죽지 않고 계속 돌아요. 반복되면. 근데 예외 처리를 안 하면 여기서 프로그램이 죽어버려요. 그냥 끝나버려요. 종료돼 버려요. 물론 자, 넘어갑시다. 자, 그리고 다른 예외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넘버 포맷 익셉션. 문자를 숫자로 바꾸려고 그럴 때 out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 봐요. 이게 배열 크기를 5개로 만들었는데 6의 접근 이게 존재하지 않죠. 0부터 4까지만 존재하죠. 이렇게 범위에 벗어난 인덱스를 사용하면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 예외가 발생해요. 그 다음에 없는 클래스 사용자 문자열 입력 나중에 보면 사용자한테 클래스를 입력받아서 클래스를 생성하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없는 클래스를 만들라 그럴 때 클래스 not found exception 뭐 이런 0으로 나눌 때 arithmetic exception 뭐 이 정도 말고는 거의 쓸 일을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자동 완성이 있어서 그냥 자동으로 추가하고 이런 exception도 있구나 그렇게 확인하는 정도가 대부분일 거예요. 자, 이거 각자 쳐가지고 확인해 보세요. 이걸 쳐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예외가 발생해가지고 얘가 출력되지 않고 얘만 출력되는 거 확인하시고요. 정상적인 값을 넣으면 얘 출력되고 얘 출력되는 거 확인하고요. 여기 숫자 넣으면 되죠. 10 넣고 해보세요. 안녕 넣고 해보시고 안녕 넣을 땐 얘가 출력이 안 돼요. 예외 발생해서 이쪽으로 뛰어가지고 자, 그거 해보시고 다음 거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았어요. 그래서 배열을 인덱스를 입력하래요. 사용자가 문자를 입력하면 어떻게 돼요? 문자를 입력하면 여기 nav format exception이 이쪽으로 이동해서 숫자를 입력하였습니다 하고 다시 물어보게 하겠죠. 그 다음에 또 뭐 10을 입력했어요. 그럼 배열의 범위에 벗어나죠. array 인덱스 그럼 그때는 일로 오겠죠. 요게 처리되고 빠져나가겠죠. 또 물어보는데 뭐 이상한 거 넣으면 뭐 알 수 없는 예외가 발생하면 이쪽으로 오겠죠. 이거 예외 처리하실 때 꼭 여기에 뭔가 써 놓으세요. 왜냐면 예전에는 예외가 발생하는 부분에 에러가 떴잖아요, 프로그램이. 근데 예외 처리하면은 이제 에러가 안 떠요. 예외 처리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보면 문제가 발생했는데 예외 처리를 해버려 가지고 예외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마무리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예외 처리 때 여기 비워두지 마세요. 반드시 얘처럼 뭔가 이렇게 찍어두세요. 자, 아까 코드랑 이걸로 각각 예외 발생할 수 있도록 해봐요. 익셉션은 이거 위에서 다 잡혀서 접근하기 어려울 건데 위에 거랑 아래 중간 거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 나올 수 있도록 에러 문자열 입력해 보고요. number format exception 나올 수 있도록 문자 넣어 보고요. 해보세요. 여기 예제 있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언제 종료되나? 프로그램이 보세요. while문 돼 있는데 브레이크가 여기 있네요. 얘 언제 도달해요? 여기에 예외가 없으면 도달하죠. 예외가 생기면 반복문을 도네요. 그리고 다 정상 종료되면 브레이크에서 while문을 빠져나가네요.
여기 finally 넣으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실행이 돼요. 예외 빠져나가기 전에. 그것도 확인해 보세요. finally문 이거 예외 처리할 때 반드시 실행돼야 될 구문이 있으면 finally에 기술하시면 돼요. 자, 두 가지 이제 쳐보고 여기까지 합시다. 밑에 건 좀 나중에 해야 되겠네. 여기까지만 확인해. 37쪽까지 확인합시다. 얘는 별거 요거 아리스메틱스 익셉션 발생한다는 거 요걸로 잡는다는 거 이렇게 비워두지 마세요. 뭔가 써놓으세요. 이점 프린트 스택 플레이스 위에 있죠. 위에 뭔가 이렇게 써두세요. 안 그러면 버그를 못 잡아요. 그리고 버그가 난지도 몰라. 예외 처리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써서 이렇게 요게 빨간 글씨가 요 부분이에요. 반드시 비워두지 마시고 뭐 찍어두세요. 안 그러면은 본인이 헷갈려. 에러 났는데 안 난 줄 알고 있어요. 나중에 보면. 됐죠? 자, 이거 확인해 보세요. 요거 쳐가지고 확인하시고 여기 안녕 대신에 숫자도 넣어보고 그 다음에 얘 확인하시고 남은 시간 드려볼게요. 한 22분 정도 남았네요. 해보세요. 자, 예외 처리했는데 본인이 예외를 만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throw 얘는 내가 강제로 이 부분 오면 요런 예외를 만들어라 그런 얘기예요. throw new number format exception 요 예외가 발생한 거예요. 그럼 이 예외가 발생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캐치 부분에 해당 예제 부분으로 이동하죠. 그래서 if문 넣어서 자기가 만든 이 예외를 exception을 상속받아서 본인만의 예외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자세히 안 넣고요. 대충 이렇게 본인이 예외를 생성할 수가 있어요. 얘를 생성하면 일로 가겠죠. 그리고 얘를 생성하면 이리 가겠죠. exception이니까 이리 오겠죠. 얘는 이쪽으로. 자신이 메소드 코드 구현하다가 강제로 예외를 생성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throw new 해가지고 생성할 수 있어요. 자, 뭐 이런 경우네요. 나는 A를 10보다 큰 애에 대해서는 내 프로그램에서 문제가 발생할 거야. 예측이 되면 본인이 강제로 이렇게 예외를 호출하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에서 A가 10보다 크면 예외가 발생하고 이 부분으로 이동하겠죠. 평상시는 문제가 안 되지만 내가 강제로 예외를 만든 거예요. 자, 얘네 exception을 상속받아서 나만의 내가 만든 아니네. 잠깐만요. 헷갈렸어요. 걔 아니고요. 우리 함수 안에서 예외가 발생하면 함수 안에서 예외가 발생하면 트라이 캐치로 예외 처리 해줘야 된다 그랬죠? 근데 예외가 예상되는 코드에서 이렇게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예외가 발생하잖아요. 이 코드가 이 함수가 호출돼 가지고 메소드예요. 잘 보시면 이 메소드가 호출되면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이 실행이 되는데 얘 뭐예요? 예외가 발생하잖아요. 근데 예외 처리를 안 했어. 이게 왜 안 했냐면 throws exception 요 옵션을 넣으면 여기서 이 함수에서 예외 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얘를 호출한 부분에서 예외 처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거예요. 여기서 다시 정리해 볼까요? 예외가 발생했는데 예외 처리를 안 하고 있죠? 이거 뭐 컴파일 하여간 실행 중에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반드시 예외 처리 해줘야 되는데 여기 throw 했어요. throws exception에 대한 예외를 위임했어요. 이 함수를 호출한 사람한테. 그래서 여기서 안 한 거예요. 트라이 캐치로 안 묶었죠? 그럼 어디서 묶냐? 여기 보세요. 여기서 트라이 캐치를 묶고 throw exception 얘 실행될 때 exception이 발생할 수 있죠? 거기에 대한 예외 처리를 해준 거죠.
아래는 예외 처리가 안 돼서 이 부분에 에러 날 거예요. 오류 날 거예요. 에러랑 오류랑 예외랑 다른 의미로 쓰고 있어서 헷갈려요. 오류, 에러, 예외. 오류가 상이죠. 오류는 에러랑 예외를 다 포함한 거고요. 에러는 컴파일 에러, 문법적 에러를 의미하는 거고요. 예외는 exception 의미하는 거고요. 다르게 쓰고 있어요. 여기서는 예외 처리 오류죠. 예외 처리 안 했죠. 돌아는 갈 것 같아요. 예외 처리는 처리하지 않아도 프로그램은 동작하니까. 이 부분 넘버 포맷 입섹션을 예외 처리하셔야죠. 그냥 비교하려고 설명한 거고요. 자, 이렇게 복잡하게 여러분들이 설명하는 일은 없는데 종종 예외가 발생하는데 예외 처리 안 한 경우 있어요. 잘 보시면 이렇게 throw 해가지고 호출한 애한테 이임한 거예요. 메인 함수에 이임하면 운영체제가 메인을 호출하기 때문에 운영체제가 알아서 예외 처리해요. 자, 중요한 건 메소드 옆에 throws exception 하면 이 안에서 예외 처리 안 하고 이 메소드를 호출한 곳에서 예외 처리해요. 예외 처리 안 해도 되는 이유는 얘도 throws 하고 있죠. 복잡하죠? 잘 보세요. 여기까지 하면 예외에 대한 설명이 끝난 것 같은데, 그렇죠? 예외에 대한 설명 끝났어요. 다시 한번 예외를 정리해 봅시다. 처음부터 오류 있고 에러 있고 예외가 있어요. 에러는 문법 에러고 문법이 잘못된 거고, 예외는 상황에 따라 프로그램이 동작할 수도 있고 문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논리적으로 문제가 되어가지고 동작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외라 그러고, 오류는 뭐 두 개를 포함해서 오류라 그래요. 자, 그래서 에러, 얘처럼 명확하게 문법이 잘못된 걸 에러라 그러고요. 컴파일 시 찾아서 올바르게 수정하시면 돼요. 근데 얘는 실행 전엔 잘 몰라요. 실행할 때 여기 걸려서 수로 나누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0은 어떤 수로도 나눌 수가 없어요. 그죠? 실행 중에 에러 나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문제가 없죠. 근데 실행 중에 에러가 나요. 이 부분을 사용자 입력으로 처리하면 사용자가 1을 입력하면 정상 동작하고요. 0을 입력하면 비정상 동작하겠죠. 애매하죠? 돌아갈 수도 있고 안 돌아갈 수도 있고. 예외라고요. 예외. 그래서 사용자가 잘못 입력하면 예외가 발생해서 처리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처리 방법 뭐 있다 그랬어요. try 문으로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코드를 묶어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실행하면 예외가 발생하면 캐치 부분으로 이동한다 그랬죠. 그리고 try 문이 실행이 종료되면 다음 줄 이어서 실행이 되고요. 자, 여기서 try 캐치문을 좀 더 복잡하게 확인해 보면 try는 뭐라 그랬어요?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코드 지역, 해당 코드 블럭을 이 부분에 넣어주고, 캐치는 여러 개 기술에서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예외를 스위치문처럼 처리할 구문을 기술하고요. 캐치 여러 개 쓸 수 있어요. 기술하실 때 조심할 게 익셉션 다양성이 적용이 돼가지고 익셉션을 맨 위에 넣으면 모든 예외를 다 잡아가지고 밑에 접근할 수 없는 코드가 되니까 익셉션은 맨 밑에 기술하셔야 되는 게 보통이고요. 파이널리는 트라이 캐치문이 예외가 발생하든 발생하지 않든 항상 실행되는 구문이고요. 됐죠? 자, 그래서 같이 코드를 보고 따라가면
자, 안녕. 여기 예외가 발생하죠? 어디로 가요? exception, number format exception 발생해서 이리 와요. 그래서 얘가 출력되지 않죠. 이 부분 출력이 되고요. 출력이 되고 어디로 가요? finally로 온다고요. 얘가 실행이 되고 종료. 만약에 여기가 정상적으로 숫자가 들어있다면 일로 가죠. 넘버 처리되고 얘 출력이 되죠. 그리고 어디로 가요? 파이널리로 트라이 문이 끝나면 파이널리 문으로 가죠. 출력이 되겠죠. 요 트라이 문 밖에 코드가 있으면 이 다음에 실행이 돼요. 요 트라이 문 끝난 다음에 실행이 돼요. 중간에 리턴 하면 어떻게 돼요? 리턴 파이널리 반드시 실행되고 이 나머지 코드는 실행 안 돼요. 파이널리는 반드시 실행이 되고 가요. 자, 그래서 발생할 수 있는 예외 종류 number format exception 문자를 숫자로 변경하는데 숫자로 변경할 수 없으면 number format exception이 발생한다 그랬고요.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 얘는 배열이 범위를 벗어나면 발생한다 그랬고요. 됐죠?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 이렇게 클래스 이름 써주시면 돼요. arithmetic exception 얘는 뭐라 그랬어요? 0으로 나누면 0으로 나눌 수 없죠? 수학적인 오류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not found exception 나중에 보면 클래스 이름으로 사용자 입력을 받아서 객체를 생성해요. JDBC 보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클래스 이름을 잘못 넣어서 기존에 없는 클래스를 입력하면 클래스를 생성할 수가 없어요. 그런 클래스가 없다고 클래스 not found exception 클래스 이름을 잘못 입력받을 때 나는 예외예요. 이런 것들 이거 외울 필요도 없이 날 때마다 검색해서 쓰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네요. 자, 그래서 뭘 한다 그랬죠? 숫자를 입력해야 되는데 문자를 입력하면 number format exception이 나올 거고요. 인덱스에 벗어난 숫자를 입력하면 10 입력하면 어떻게 돼요? out of bounds exception이 나올 거고요. 그렇죠? 정상적으로 종료하면 브레이크를 만나서 while 문을 빠져나오겠죠. 여기 finally 문도 기술해 보세요. 그래서 브레이크 할 때 finally 출력되나 확인해 보세요. 제 기억으로는 출력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트라이 문이 안 끝나면 걔가 실행이 돼서 확인해 보세요. 저도 오래돼서 이게 언어마다 다를 것 같아요. 자바에서는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확인해 보세요. 저도 애매해서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본인이 예외를 강제로 호출할 수 있어요. through new number format exception 강제로 호출한 거예요. 강제로. 그럼 이 부분에 들어오면 예외가 발생해요. number format exception이니까 여기서 받겠네요. 이런 식으로 강제로 호출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나는 10보다 클 경우는 이 프로그램을 예외를 발생시켜서 예외 처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A가 10보다 클 경우 강제로 예외를 발생해서 프로그램 진행을 멈춘 거죠. 캐치해서 처리해가지고 종료시킨 거죠. 자, 그리고 함수 내에서 예외가 발생했을 때 예외 처리를 이 함수를 이 안에서 안 하고 이 함수를 호출한 곳에서 예외 처리하고 싶으면 여기 throws exception 하시면 돼요. 스프링 같은 코드 보면 이런 게 잔뜩 들어 있어요. 그래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설계해서 쓸 일 없어요. 근데 스프링 같은 애들 보면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워크 보면 예외 처리 귀찮으니까 전부 throws 해놨거든요. 그래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여기 원래 예외 처리해야 돼요. 예외가 발생했으니까. 근데 여기 예외가 발생하더라도 여기서 예외 처리 안 하고 호출한 애에게 위임하겠다. 이를 맡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얘가 예외를 발생하고 호출한 데서 던져주고 있죠. 호출한 곳으로 던져주고 있죠. 받은 얘를 호출하면 얘를 예외 처리하세요. 너 호출했고요. 예외 처리할게요. 여기 예외 처리한 거고요. 얘도 exception 예외를 던져주고 있죠. number format exception. 여기 잘못 썼네. throws number format exception 해야 되는데 문법적 오류는 아니에요. 왜냐면 부모니까 관계 없어요. 부모에 나오니까 관계 없어요. 근데 정상적으로 이걸 던지면 보통 이걸 써줘요. 이 예외 처리하라고. 에러는 뭐 문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자, 얘처럼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얘도 throw 했네요. 그러면 여기 안에도 요 메인을 호출한 곳에서 예외 처리를 하겠죠. 메인은 운영체제가 호출하니까 그냥 운영체제가 예외 처리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거 뭐 간단한 응용 프로그램이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예외 처리하고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번 시간에 한 거 쭉 확인해 보세요. 애매한 건 질문해 보시고. 자, 확인하는 시간 좀 드려 볼게요.